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업 분석 인터파크 발표를 맡은 이지혜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재무 비율 분석 중 수익성 분석, 효율성 분석, 유동성 분석, 성장성 분석, 레버리지 분석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재무 비율 분석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대표되는 재무제표입니다. 모든 상장기업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아 공개해야 하며 만일 실수나 고의로 잘못된 회계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재무제표를 일반인이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중요한 정보만을 정리하여 간결한 수치로 나타내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재무 비율 지표로는 수익성 지표, 효율성 지표, 유동성 지표, 성장성 지표, 레버리지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익성 분석입니다. 수익성 지표는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에서 핵심적 중요성을 갖는데 기업의 주식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은 물론 기업의 채무 이행 능력을 평가하여 신용 의사 결정을 하려 할 때에도 병행하여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은 한 기간의 기업의 재무성과는 당해 기간에 획득한 이익의 크기를 이익 창출을 위해 투입된 자본 규모와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자산 이익률은 자기자본 이익률과 더불어 널리 사용되어 온 자본 이익률입니다. 주인터파크 홀딩스는 2020년 5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인터파크 홀딩스의 사명이 주인터파크로 지속됨에 따라 존속회사로 분석해 볼 수 있었으며 보고서는 반기 보고서를 참고하였고 단위는 원, 소수점 네츠짜리에서 반올림하여 나타내었습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은 2018년 0.002%, 2019년 0.008%,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8년 0.005%, 2019년 0.015%, 총자산이익률은 2018년 0.001%, 2019년 0.004%, 자기자본 이익률은 2018년 0.065%, 2019년 0.234%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효율성 분석입니다. 효율성 지표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투입된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며 활동성 지표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주로 총자산 대비 매출액으로 측정한 자산 회전율로 측정하며 자산 회전율이 낮다면 매출이 둔화되었거나 비효율적인 자산에 투자하여 자산의 활용도가 낮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철강, 자동차, 조선과 같이 자본 집약적 산업의 경우는 자산 회전율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회전율은 2018년 0.481%, 2019년 0.449%, 평균 회수 기간은 2018년 199.705회, 2019년 214.445회, 재고자산 회전율은 2018년 5.125%, 2019년 7.272%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유동성 분석입니다. 유동성 지표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단기 부채를 충분하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는 지표로서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부채 대비 현금성이 있는 유동자산의 비율로 측정합니다. 다만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재고자산의 경우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항상 필요하는 자산이므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유동자산, 즉 당좌자산만으로 유동성을 측정하는 당좌 비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동성 지표가 높을수록 단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유동자산 또는 당좌자산이 충분한 것이나 지나치게 높은 비율은 불필요하게 많은 자금을 수익성이 낮은 현금 자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유동 비율은 2018년 1.242%, 2019년 1.221%이며 당좌 비율은 2018년 1.078%, 2019년 1.113%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성장성 분석입니다. 성장성 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규모나 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입니다. 기업 규모의 측정치로는 총 자산, 매출액, 자기자본 등이 사용되며 분석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항목에 대해 성장성 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총자산 증가율은 기업의 총자산 규모가 전기 말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성장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기업의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이 역시 기업의 외형적 성장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기자본 증가율은 기업 주주의 투입 자본이 전기 말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자기자본의 규모는 유상 증자를 통한 추가 투자에 의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익의 사내 유보에 의해서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익 증가율은 어떤 이익 측정치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매출 초 이익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포괄이익 증가율, 주당 순이익 증가율과 같이 다양한 비율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총자산 증가율은 2018년 마이너스 0.031%, 2019년 0.033%, 매출액 증가율은 2018년 마이너스 0.028%, 2019년 마이너스 0.036%, 자기자본 증가율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0이며 이익 증가율은 2018년 0.366%, 2019년 2.605%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분석입니다. 레버리지 지표는 기업이 자산 또는 자기자본에 비해 얼만큼의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부채 비율은 총자산 대비 총부채로 측정되지만 종종 자기자본 대비 부채의 비중으로 측정되거나 언급되기도 합니다.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는 기업의 이익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이익의 변동성을 크게 하여 재무 리스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많은 부채는 기업의 파산 가능성을 높이게 되므로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주식은 투자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정한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는 업종의 특성과 재무 전략적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외환위기 당시 부채 비율이 높았던 기업들이 곤혹을 치른 경험에 비추어 제조업의 경우는 대략 자기자본 대비 2배 이내의 부채를 가이드라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같은 기간의 영업이익에 의해 얼만큼을 커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이자 보상 비율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높으면 이자 비용을 커버하기에 충분한 영업이익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만일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작다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기업이 심각한 재무적 공경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2018년 0.605%, 2019년 0.629%,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2018년 36.001%, 2019년 38.635%, 이자 보상 비율은 2018년 3.708%, 2019년 5.144%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